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춤추는데 이렇게 네.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악 채널 막 이런 네. 거 많이 조회수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그 소셜 포비아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군인의 자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때 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이 악플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군인을 포함한 남성들이 정말 네.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약간 잘 죽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레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우리가 처벌하러 가자, 벌 주러 가자라고 하면서 한 PC방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모인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이 레나라고 하는 인물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용민과 지웅이라고 하는 이 경찰 지망생은 그 찾아갔던 이 원정대의 카메라에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나중에 경찰로 취업을 할 때 불리할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그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게 된 이야기죠.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네. 했는데 어떤 사건이 모티브가 된 건가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결승에서 졌던 이 선수의 미니홈피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네. 악플을 남겼는데 그 중에 좀 심하게 악플을 남긴 한 그 여성을 거의 지목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네네. 그 여성을 우리가 좀 벌 주러 가자, 처벌하러 가자 이렇게 정말 영화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네. 그때 이 여성의 그 신상이 거의 다 털리게 됩니다. 네.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주소지까지 다 털리게 되는데 네네. 보통 이럴 때 또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과 동명이인이었던 7명의 네. 신상까지 다 털리게 되는 그런 네네.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홍석재 감독은 그때 PC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진짜 찾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된 것이죠. 되게 씁쓸했던 게 그 원정대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막 단체 사진도 찍고 그거 다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다 중계해서 이제 사과 받으러 가는데 이 여기까지 온 건가? 이 정도 혐오 표현을 하고 이 정도 그거에 대한 복수하려고 그리고 사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쯤에 새롭게 그 떠오른 그 신조어가 그 현피라는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의 현자랑 그 플레이어 킬의 그 또 첫머리인 피자를 따서 현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현피 들어간다라고 네네. 하면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실제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네네. 말 그대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을 이제 현피 들어간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작품 속에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몰려가기 직전에 이 남자들의 이 촬영 장면이 어디서 찍혔냐면 홍대에 있는 그 젊음의 거리에서 네. 촬영이 네. 됐어요. 그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모여서 마치 그 범죄의 전쟁의 주인공들처럼 이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네. 단 하나의 컷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개의 정의가 등장하는데 일단 주인공 지웅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쓰는 지웅이 쓰는 트위터 계정 이름이 저스티스예요. 네. 자기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 경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결국 미나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몸에 달아서 자살을 하는데 타살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타살을 진짜 범인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카페를 만든 게 또 정의를 세우자라는 내용의 카페를 또 만들고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층의 정의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처단하고 누가 어떤 정의를 외치는 건지 좀 약간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그 말씀하신 정의의 의미를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약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들이 그 상대가 여성이 아니었을 때도 과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현피 막, 들어갔을까? 현피 들어 가려고 결심을 했을까?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찾아갔을 때 시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때 이 스마트폰을 각자 꺼내가지고 악플, 자기가 남겼던 그 흔적들을 네. 다 지우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자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말 그대로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작품이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성의 약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소수자 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회적인 약자인 그렇죠. 거죠.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남성인들이 보기엔 자기네들 우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자에 위치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이런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소셜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셜 포비아 또한 사회의 어떤 공포증 그렇죠. 좀 주제로 하는 영화인데 지금 자기 신성이 털렸을 때 그러니까 나의 실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어떤 공포를 좀 잘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나영의 과거
또 한 번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돌이 용민도 자기 신성이 털렸을 때는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 소셜 포비아라는 그런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맞아요. 파악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소셜 포비아라는 작품도 그렇고 요즘에 어떤 이런저런 어떤 유튜브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런 분위기, 뭐 유튜브 시대의 여러 가지 그 폐해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느끼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묘한 위치에 제가 좀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를 좀 담았던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촌 좀비 만화라고 하는 3D 입체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전혀 못 네. 들어본. 그 중에서 네. 그 류승환 감독이 만든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뭐냐면 2012년에 있었던 그 신촌 사령 카페 살인 사건을 영화한 것인데요. 네. 이 사령 카페라고 하는 게 이 회원들이 모여서 죽은 영혼을 마치 소환한 것처럼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카페를 말하는 건데요. 네. 거기서 10대 2명의 피의자가 카페 내에 있던 어떤 대학생 형이 우리의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형을 신촌에 있는 한 공원으로 불러내가지고 네. 무려 40여 차례 이상 찔러서 죽였던 사건인데요. 네네.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이들이 그 사령 카페에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네.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거의 그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류승환 감독은 자기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을 3D라고 하는 새로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와 과연 지금 현재의 내가 제대로 잘 이해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변요한이 맡은 그 지웅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사람은 투지폰을 쓰는데 그것도 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침대 밑에다 그렇죠. 상자에다가 묻어놓고선 안 보고 있고 사실은 이런 SNS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 따라가지고 친구가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가다가 자기도 막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거 아이디 다시 살려가지고 막 그 댓글 달고 막 아프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서 좀 휩쓸려가는 그런 분위기도 여기서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장면들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 인물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의 어떤 공감의 요소를 찾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홍석재 감독이 이 작품을 맨 처음 구상을 할 때 처음으로 떠올렸던 제목이 일배충이었어요. 왜 일배충이라는 제목을 떠올렸나 하면 네. 그 2012년 그 즈음에 대선 직전에 이 일배라고 하는 집단들이 조금 그 우리 사회에서 좀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사이트에 갔더니 정말 믿기 힘든 글과 게시물들을 보면서 자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들을 소재로 일배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써지지가 않더래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뭐 공감의 요소라던가 어떤 이해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쉽게 써나갈 수 있는데 네. 전혀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배충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버리고 네네. 이 소셜 포비아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또 실제로 그 당시 2012년 당시에만 해도 그 일배 회원들은 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뭐 금기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처럼 뭐 현피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혹시 두 분은 악플을 달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달아본 적이 없어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에 지인이 글을 썼을 때 뭐 예쁘네, 좋아, 뭐 고생했어 이런 것들은 달아본 적이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거나 혹은 뭐 기사나 이런 거에 뭐 악플을 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달아본 적 있어요? 저도 전혀 없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저는 SNS 자체를 아예 안 하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나마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일하는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 자체를 안 하기 때문은 아닐까 네네. 네.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악플을 달진 않고 댓글도 잘 안 다는데 악플을 거의 다 봐요. 그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요. 자기 관련된 악플을 보는 그 중독성이 생겨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혹시 논리성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또 좀 심한 악플들이 좀 달리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독일에서는 내 얼굴 보고 말해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자들하고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 다 중계하는 거죠. 영상 통화하면서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정말 너무나 생산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 나오고 정말 정치적인 토론까지 이제 나왔는데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연인들이 자기한테 그 달린 악플을 읽는 그런 방송이 있다고 생겼는데 기자들도 뭐 네. 악플 읽는 기자, 뭐 댓글 읽는 기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네. 네. 배우들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불과 4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를테면 류준열 씨도 있었고 그리고 변우현 씨 우리 저번에 다른 작품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들게. 네네. 그리고 이주승 씨 또 여기서 자기 캐릭터 너무 잘 연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설득력 있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류준열 배우부터 얘기를 하면 뭐 이제는 뭐 한국 영화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배우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이 작품에서 이 BJ 양계 정말 지금 보면 정말 그 노트북을 든 채로 이렇게 네네. 현피 맞아요. 원정대를 떠나는데 지금 뭐 액션캠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 누구도 지금은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을 텐데요. 네. 그것만 봐도 약간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TV에 그 BJ 그 철구님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홍석재 감독도 그 철구님을 모델로 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이 류준열 배우도 이 작품의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BJ 철구라는 사람을 약간 모델로 삼아서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네. 또 게다가 이 작품에서 이제 치아 교정기를 끼고 네. 나오는데 그게 네네. 그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교정을 하고 류준열 있어요. 배우가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게 네네. 묘하게 캐릭터랑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이런 멋진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요. 네. 뭐 변요한 배우는 역시나 최근에 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즈음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인 맞습니다. 배우였죠. 네. 그리고 이주승 배우는 그 뒤로 그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하는 또 작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서의 경력만 놓고 보면 뭐 유준열 배우나 이 변요한 배우보다도 훨씬 더 작품 수가 더 많은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인공 지웅의 나레이션으로 끝이 나는데 인터넷에는 아직도 미나 양의 타살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도 있었잖아요. 타블로 학력 위조 사건이라고. 학력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타블로는 학력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요. 참 그걸 보면 되게 씁쓸한데요. 사실은 이 타살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타살이라고 하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게 있는데 네.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네. 속에서. 그래서 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은 이유는 없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타블로, 타지니오 사람들처럼 이슈로서만 그 죽음을 쫓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 작품은 이 모니터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속의 악마에 네. 대한 이야기를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빼먹을 수 없는 언더시에도 하나의 중요한 코너가 있죠. 네. 바로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탈 크루셋 도래한 상상이라는 책인데요. 행동하는 페미니즘이 폭발하는 현장, 그 한복판에서 써내려간 가장 정교한 탈 코르셋 담론을 담은 이민경 작가의 책입니다. 한겨레 출판사 제공이고요. 문제를 맞추신 시청자 10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내주시죠. 이 영화에서 BJ 양계 역할을 맡은 배우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류준열, 2번 다니 린드만, 3번 알베르토 몬디, 4번 주성철입니다. 네. 네,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그 SNS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외로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외로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 더 사라지게 된다면 자기 뭔가 욕구를 배설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성철의 언더더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안다듯이
다음 주에도 우리 이거 안 했어, 만나뵙겠습니다. 이거 해야지. 아 이것도 해야 되나요? 아 춤 있어야 조회수 올라가니까. 자,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Under Under the the Sea. Sea. 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